좌익 기득권들이 왜 김병기를 먹잇감으로 우리에게 던져줬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물어뜯으라고 우리한테 국민의힘에게 김병기를 던져준 건데 그럼 김병기를 던져주는 사이에 우리의 눈을 가린 채로 그들이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물론 국민의힘에서 김병기 갑질 이렇게 우리가 비판하고 의원직 사퇴까지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좌익 기득권들이 왜 김병기를 먹잇감으로 우리에게 던져줬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물어뜯으라고 우리한테 국민의힘에게 김병기를 던져준 건데 그럼 김병기를 던져주는 사이에 우리의 눈을 가린 채로 그들이 뒤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김병기 물어뜯을 일이 생겨서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들이 김병기를 통해서 가리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헤쳐서 싸우는 게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지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갑질 논란 같은 거 터졌죠. 그랬죠? 네, 그런 것들 강선우 때랑 양상은 비슷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금품수수 의혹 사실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의 금품수수 의혹도 아니지만 이렇게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좌익 기득권들이 늘 이야기하는 그런 도덕성의 결함을 만든 다음에 스스로 내려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림을 만들었고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하고 나서 정청래 대표의 반응이 좀 우스웠어요. 고생 많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또 곧바로 했던 이야기가 원내대표 바로 뽑겠다. 공백 없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마음고생했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깐죽거리는 것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이게 내가 물러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옆에서 네, 친문 세력이 승리 선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아마 이재명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겁니다. 이재명에게? 네. 실제로 MBC가요 이렇게 각종 이렇게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녹취가 어떻게 입수됐고 왜 이제 이게 나왔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MBC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대화 녹취는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으로부터 나왔다. 김 원내대표가 강선우 의원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내용을 녹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후에 김병기 의원이 이 녹취 파일을 제3자에게 공유를 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 입수 경위는 밝히긴 곤란하다. 다만 제3자로부터 녹취를 최종 입수하게 됐다라고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원래 설명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혹시나 제가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그냥 추론만 해볼게요. 추론이에요 이건. 김병기 원내대표실의 직원이 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움직이는 거 보면은 지금 우리 그 장경태 옹호했던 것도 그렇고 강선우 의원 이제 장관직 임명 못되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여론전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도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의원들이 보좌진을 믿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겠죠. 지금 이 상황이 보니까 연속으로 터지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보좌진 협의회나 이렇게 이 덩어리 자체가 친문 세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비명 행사라고 해서 사실 의원들은 지난번 총선 때 사실 친문 세력이 굉장히 많이 줄고 이재명계가 절대 다수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또 보좌진은 늘 일하셨던 분들도 함께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참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친명 세력이라는 거는 신기루다. 허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지금 김어준 같은 사람도 이재명 정권을 조금 아래로 보는 듯한 인상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요? 김어준 콘서트 할 때도 박찬대 당시 이제 당대표 출마했었는데 박찬대 의원 초대 안 해준다거나 그런 장면들 그리고 문재인과 정청래가 더 많이 나갔죠. 그리고 문재인과 친분 과시하고 형 동생 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성골 진골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친명 세력한테 계속해서 이들이 차별적인 시선 그리고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너네는 육두품인데 네, 그런 식인 뭐 이렇게 거죠. 생각하는. 네, 그래서 이게 한국 정치가 병들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예. 이 정치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이 정치 기득권의 실체가 친문 세력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대중 노무현을 타고 들어온 87 체제 이후의 좌익 기득권들 예. 그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아주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예. 그 권력이 보기에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본인들은 가소롭게 여기고 있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별동부대 같은 개딸들에 의해서 대권은 이재명에게 내주었을지언정 네.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은 세력은 친문 세력이 여전히 굳건한. 네, 그리고 우리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신호를 계속해서 너무 많이 보냈고요. 예. 이게 참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은데 민주당이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던 점은 예. 이게 지방선거가 6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12월 말 1월 초잖아요. 예. 이제 공천 대비해서 미리 교통정리하는 걸로 보여요. 아, 공천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끌어안치고 예. 친명이 아닌 사람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마 지방선거 공천은 정청래 당대표의 주도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 그래서 김민석 총리를 이 당대표 선거 전에 투입하려고 서울시장 선거 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카드가 아니라 당대표의 김민석 카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듯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을 예. 계속해서 지방선거에 출마시킬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예. 그 이유를 생각해서도 전국적으로 본인의 세를 좀 확장시키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사실 이해훈 씨를 이 장관 후보자로 장관으로 지명한 것도 지금 친문 진영과 개딸들이 이게 뉘앙스가 지금 달라요. 그래서 여권 내 지금 세력 분화가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계속 승부수를 뭔가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승부수라고 또 보기에는 예. 어려운 것이 그 정도로 민주당 내부에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실 부스러기 주우러 와가지고 또 부스러기 주워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요.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의 입을 자처하면서 나섰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정권을 탄핵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저 강선우 더 가열차게, 더 거칠게, 더 지독하게 싸울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정적 죽이기로 새로 읽어야 합니다. 적의 언어를 쓰면서 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의 대변인, 이재명의 이 저강선우를 지도부로 보내주십시오. 따박따박 전부 다 받아칠 것입니다. 이재명 2기 지도부 김건희 정권 사냥팀으로 꾸려 주십시오. 이재명의 입. 딱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사극 말투죠. 아. 연기 톤이죠. 어허. 네, 그러니까 연극을 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일 정도로 좀 과하게 몰입해서 발언을 하는 장면들인데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의 입이라고 본인이 자처를 했죠. 예. 네, 저렇게 해서 이제 친명 세력을 형성을 한 이재명의 입이라고 불릴 정도로의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예. 장관에서 낙마한 겁니다. 아하. 그리고 그 낙마시킨 거는 민주당 내부 세력이 주도한 거죠. 어허.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전화는 김현지 씨가 했다지만. 뭐 이게 재밌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 그 여론을 주도한 거는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죠. 예, 예. 시작이 된 거니까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화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야. 이게 국민의힘은 뭔가 감정 싸움 같은 걸 너무 노출을 하면서 네. 갈등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정말 저는 큰 실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민주당은 훨씬 더 뿌리 깊고 더 격렬한 내부 갈등을 하면서 겉으로 티를 잘 안 내왔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모르시는데 훨씬 더 잔인하고 치열하게 내부 갈등을 하는 거는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여의도 주변에서 이 찌라시처럼 돌아다녔던 게 네. 뭐 구의원 얼마, 시의원 얼마, 뭐 구청장 얼마, 뭐 국회의원 얼마, 뭐 이런 식의 사실 이런 뭐 찌라시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실제로 이 상황이 맞다면은 시의원 1억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 공천헌금 문제인지 아닌지 이거 끝까지 파봐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 것도 뭐 당연히 끝까지 파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다 정당에 상관이 크게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의 논란들은 여의도에서 소문만 있다거나 당사자들만 항상 토로했었던 문제였는데, 그랬었죠. 네, 이렇게 뭐 강선우 사례가 드러났다시피 예. 어떤 당이든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내부 고발자들을 고발을 하는 것도 우리 정치가 좀 깔끔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병기 의원은 원내대표만 내려놓은 게 아니라 지금 수사를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업무방해로 고발이 된 건 이게 새로 추가로 고발이 된 거고요. 이 녹취 관련해서 네. 서울경찰청에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김병기 관련 각종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래요. 지금 동작경찰서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요게 지금 수사가 되고 있고 부인의 동작구 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이것도 동작경찰서에서 수사되고 있고 전직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역 공개 의혹 이것도 동작경찰서에서 그리고 영등포경찰서에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 요게 수사되고 있고 서초경찰서에서는 김병기 장남이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보좌진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이게 또 접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이전 정도면은 그냥 서울청에서 통합해가지고 수사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직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별도 사안들로 이제 각자 수사를 일단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고발 혐의도 다 다르기는 하니까요. 예. 혐의에 따라서 지금 좀 나눠져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 김병기 원내대표 주요 의혹들 중에 예. 배우자가 구의원과 보좌진의 업무 지시한 거 네. 또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 탈취한 거 네.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의원들도 이런 혐의 있을 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허허. 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게 김병기를 원내대표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몰아서 터뜨렸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걸 그리고 좌파 기득권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본인 내부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권력이 아니면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버릴 수 있는 게 좌익 기득권들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한겨레에서 근데 좀 전에 또 단독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네. 뭐냐면 김병기 의원 차남이 둘째 아들이 이 숭실대 편입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숭실대에 편입을 하면서 편입되는 조건이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는 게 있었대요. 중소기업 10개월 이상 근무. 이게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조건이었답니다. 여기에 편입이 되면 중소기업 10개월 이상 근무해야 된다. 근데 근무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겨레 보도를 보면요. 이 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그런 증거들이 속속 나왔다라는 거예요. 보좌진들 대화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감님 Y를 아내로 네, 보이나 봐요. 영감님 Y랑 연락하느라 정신없음. 근퇴로 개 불안 중. 그냥 출근을 시키면 되지. 뭘 또 근로조건을 바꿔. 지금 바꾸면 문제된다고 얘기했는데 원칙대로 출근을 시켜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대화가 보좌진 간에 오갔다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가 뭐 한 글자 한 글자 볼 필요는 또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다시 한겨레죠. 한겨레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이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기 전에 이게 나온 보도예요. 예, 사퇴하라고 직전에. 또 압박을 가한 모양새로 저는 보여지는데 예. 뭐 김병기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들 자식 관리 좀 잘 좀 하세요. 어허. 너무 못 나가지고 특혜줘야지 뭐 채용되고 특혜주고서 편입시키고 특혜주고 교수로 꽂아버리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국민의 자녀들 번듯하고 똑똑하고 잘난 자녀들 많거든요. 그런 잘난 국민의 자녀들 자리 빼앗겠다고 본인들 권력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특혜 주는 짓 좀 그만하세요. 이제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아하. 네, 그리고 뭐 김병기 원내대표 같이 이런 식으로 자녀 특혜 준 분 한두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이런 공격을 한겨레가 한 것은 결국에는 그냥 원내대표 내려오고 이번 공천에서 친명계가 어떤 권력을 행사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예. 정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 할 때 예. 지난 총선 공천도 그렇고요. 예. 그때 비명 행사라고 했었잖아요. 아주 막대한 권한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억하심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네, 비명계나 뭐 반명계에서는 분명히 그게 있을 건데 예. 아마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또 친명 행사가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미 한 명 한 명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요. 드네요. 한겨레 신문이 굉장히 치밀하게 기사를 썼어요. 네. 김병기 차남이 둘째 아들이 그 회사 재직 중에 헬스클럽을 갔었나 봐요. 근데 회사는 강남에 있는데 헬스클럽은 아마 여의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의도 헬스클럽 가가지고 거기 그 출입 기록을 확인을 했대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다녔는데 2024년치만 이 기록이 그 헬스장에 있었는데 그때 중소기업 다닐 때였다 그러는데 2024년치에 보니까 일주일에 5번 정도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오후 2시, 3시, 6시, 8시 와. 이런 식으로 일과 시간에도 대중 없이 왔다고 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계속 헬스클럽을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갔다는 건가요? 뭐 그런가 봐요. 뭐 와, 운동을- 평일과 주말 뭐 운동을 엄청 열심히 어. 했나 보죠.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나 참 대단하네요. 보통 우리 직장인들 뭐 저도 그렇지만은 일이 바빠가지고 잘 못 가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 가기도 어려운. 정말 운동 갈 시간도 잘 없는데 예. 뭐 아빠 카드로 그것도 등록한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니까 못난 자식 자랑 좀 다들 좀 그만하세요. 못난 자식은 좀 숨기고 사셨으면 좋겠고 와. 어디 특혜 주시면 또 다 들킵니다. 얼마나 어. 못났는지.